한국과 중국 8강전 함께 했는데요. 자, 최종 스코어는 그대로입니다. 최종 스코어는 그대로 2대 0이고요. 이제 대한민국은 준결승에 진출하면서 이제 준결승 상대가 이제 우즈베키스탄과 만나게 됐는데,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8년방 아시안 게임 때도 우리가 우즈벡을 잡고 이겼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8강전에는 중국을 멋있게 잡았기 때문에 준결승이 이제 우즈벡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즈벡을 잡고 앞으로 이제 결승전 한 경기만 남아있으니까 딱 두 경기만 잡고 우즈벡과 결승전 이제 한일전 펼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래갖고 우리는 뭐 키르기스탄, 중국 다 잡고 가면 우리는 우즈벡만 잡으면 됩니다. 앞으로 이제 우승까지 앞으로 딱 두 발짝 남았어요, 진짜. 와, 근데 어떻게 해서든 간에 대한민국이, 예? 중국을 어떻게 잡았는지 몰라도, 야, 근데 중국은 너무 못하더라고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은 그나마 뭐 김학범 감독님 있었을 때부터는 8년방 아시안 게임 때는 우승을 했었잖아요. 근데 우즈벡은 상대가 오히려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도 전력으로 부딪혀야죠. 뭐 어쩌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간에 우즈벡을 잡으면은 그나마 뭐 괜찮을 거라고 하고 있는데, 근데 나머지 경기들 보면은 대한민국은 무조건 잡아야 될 거는 우즈벡을 잡아야 돼요. 팔렘방 때와는 차원이 다르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준결승에서 이제 우즈벡 상대로 이어진다면, 이제 앞으로 결승전은 이제 딱 한 경기가 남아 있잖아요. 이제 대한민국 대표팀이 만약에 우즈벡을 잡으면 사상 초유의 또 이제 상관왕까지 갈 수 있을지 않을까 싶고,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은 이제 황선홍호가 이제 책임을 지면서 이제 책임을 떠안기면서 이제 대한민국이 아시안게임 역사상 3관왕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전에 봤을 때 대한민국은 이제 홍현석과 송민규의 연달아 득점을 터지면서 대한민국은 이렇게 경기는 나쁘지 않았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은 현재 슈팅 숫자가 15개, 그리고 코너킥은 6개. 근데 우리는 뭐 경고 한 장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중국은 경고 3장 받아갖고 여기서 한 골도 못 넣고 있는 선수들이 좀 많아서 그렇지, 예? 지금 중국 선수들 지금 경고 3장 있는 거 보세요. 진짜 우리가 아무리 뭐 소림 축구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침대 축구예요. K 침대 축구는 뭔지 아시잖아요. 대한민국의 한국의 이제 침대 축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지만, 근데 우리는 결코 소림 축구한테는 상대가 안 된다. 대한민국 판에 또 뭐 대한민국 판에 침대 축구가 있으면은 소림 축구 따위는 거의 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냥 딥슬립만 하면 돼요. 딥슬립만 하면 돼요, 진짜. 그럼 이제 나머지 경기들 어떻게 되냐면, 중국은 어차피 8강에서 떨어졌고 준결승은 어차피 우리한테는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도 대한민국은 이제 앞으로 남은 두 경기만 잡으면 우승까지는 바라볼 수 있고, 특히나 오늘 이강인 선수도 오늘 열심히 잘 싸웠습니다. 근데 프리킥의 각도는 잘 찾고, 게다가 프리킥 각도는 너무 멋있었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강인 선수가 그 각도를 잘 쟀으면 그나마 뭐 중국 애들은 그냥 꼼짝도 못할 기세예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엄원상 선수가 지난 6월달 A매치 평가전 때는 부상만 빠져갖고 하니까, 그때 부상 빠져갖고 그 대신 우리 선수들이 다 잘했던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또 아시안게임 때는 다시 명단에 들어와갖고 교체로 이름을 알리면서 6월달에 A매치 평가전 때 이어서 이제 부상 이어진 악몽을 이제 또 엄원상 선수가 그나마 뭐 해결사로 역할로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는 뭐 보통 때와는 수준이 차원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 대표팀은 진짜, 야, 잘하는 것 같은데,
원래 이렇게 잘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원래 초반부터 대한민국 대표팀은 그나마 경기 상황에서는 최전방에 우리 선수들이 또 4-3-3 진영에 나왔잖아요. 일단 보시면은 이광현 선수뿐만 아니라 박규현, 박진섭, 이한범, 황재원 선수가 오늘 백포에서 출발했다가, 게다가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 선수들의 또 고영준, 백승호, 홍현석 선수가 3톱으로 진영하고, 또 위들 3명에는 이 선수들이 오히려 홍현석과 백승호의 또 책임을 지다가, 또 송민규, 조영욱, 안재준 선수가 오늘 선발로 나왔는데, 결국에 우리가 홍현석과 송민규 선수의 기가 막히게 득점을 터트리면서 중국을 이제 잡고 준결승까지는 진출했고, 이제 나머지는 뭐 홍현석 선수는 전반전에 프리킥 각도에서 진짜 너무 멋있게 잘 찼습니다. 진짜 아니 중국 선수들은 오히려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그 홍현석 선수의 프리킥의 각도가 절묘했어요. 진짜 솔직히 홍현석이 저거 잘 찼으면은 저 골키퍼는 제대로 못 막을 수 있는데 막기 어려울 정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부드럽게 가야 되고, 또 전반전에 봤을 때 송민규 선수의 절명골, 그 골키퍼가 또 한 차례 또 빈틈 생겨갖고 하니까 중국 골키퍼는 저걸 빈틈이 좀 많이 발생했거든요. 가랑이 사이로 아예 통과시키면서 송민규 선수의 득점이 나오면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잘된 일이라서 그렇지, 근데 중국 애들은 운 좋게도 이길 수 없는 상대가 되겠고, 근데 운이 더럽게 나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운 좋게 좋은 건 경기 상황에서는 최고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 선수들은 아무것도 못하니까 쩔쩔매갖고 우리 선수들한테 맨날 반칙만 주고 하니까, 예? 소림 축구식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한테는 참교육이 제일 적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중국은 어차피 우리한테 한 골도 못 내줄 것 같긴 해요. 중국은 만약에 여기서 한 골만 내줬다? 그럼 여기서는 중국은 그냥 우리한테 4대 0이나 5대 0쯤은 우리한테 제대로 찌발릴 것 같거든요. 어찌 보면 우리는 뭐 잘된 일이고, 근데 중국은 운 좋지도 않고 그냥 뭐 나쁘게 생각하니까 벌 받은 거예요, 벌 받은 거요. 일단 보시면 중국 선수들은 지금 경고 3장 받았고 우리는 경고 1장 받았으니까 뭐 괜찮았는데, 근데 심판 판정은 괜찮아요. 심판 판정은 괜찮은데 중국 선수들도 경고 3장 받고 코칭 스태프도 경고 1장 먹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는 뭐 누적 퇴장, 뭐 다이렉트 퇴장 없이 가면 됩니다. 진짜 중국 선수들 봐봐요. 지난주 16강에 봤을 때 카타르전에서도 다이렉트 퇴장 먹었잖아요. 소림 축구하다가 카타르 선수한테 대들다가 바로 여기서 각각 카타르하고 중국 선수들도 다 다이렉트 퇴장 먹어갖고 경기에 못 나왔던 적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경고 없이 갔으니까 뭐 다행이라고 생각할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다이렉트 퇴장 받았으면은 다음 경기 못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몇 경기 못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 선수들은 백승호 선수까지만 뭐 백승호 선수만 경고만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중국은 경고 3장에 코칭 스태프까지 경고 1장에 총 4장까지 써갖고, 총 4명까지만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페이스에 휘말리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중국 선수들 보면은 우리한테 도발까지만 나와갖고 하니까, 예? 중국 애들이 우리한테 도발해갖고 참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황선홍 감독님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좀 참고 넘어갈 줄 알아야 된다.
고영준이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좀 참고 넘어가고, 상대팀이 도발하면은 우리가 좀 꾹 참고 넘어가야 된다 생각해야 되는데, 만약에 못 넘어갔으면 진짜 벤치 클리어링 사건 또 나올 것 같아서 불안했을 것 같아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 대표팀에 우리가 페이스를 유지한다면은 괜찮은데, 어느 정도 상대가 도발한다면 우리한테는 또 한 차례 또 도발에 넘어가면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참고 넘어가 주자 생각해야 되는데, 상대팀이 만약에 여기서 또 도발에 또 넘어온다? 그냥 무시해야 되는 게 답입니다. 생 까야 돼요, 진짜. 생 까야 돼요, 진짜. 솔직히 중국이 우리한테 도발에 넘어간다면은 어떡하겠어요. 진짜 대한민국 선수들은 솔직히 아무리 화가 나 있더라도 그냥 좀 화를 꾹 참고 넘어가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솔직히 우리나라 선수들은 도발에 넘어가면 그냥 참고 넘어가야겠지. 그것까지는 뭐 이번만큼 좀 참고 넘어가 주자 이렇게 생각해야 되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중국 선수들한테 도발하면은, 중국도 우리한테 도발하면 싸울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다른 입장으로 보면은, 대한민국이 어이 중국아, 너는 한 골 못 넣겠지? 한 골 못 넣을 수 있겠지만 너네 감당할 수 있겠니? 감당할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놀림 받으면은 저러다가 나중에 큰 싸움에 번질 수 있어갖고 하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 경기 상황에서는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도발에 넘어가지 않기. 그리고 미끼를 낚아채면은 그냥 덥석 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낚시할 때도 그렇게 미끼를 물어갖고 하면은 상대가 이렇게 미끼를 덥석 물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덥석 물면 바로 여기서는 낚아챌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대표팀도 솔직히 중국한테 도발에 넘어갔다 하더라도 그냥 참고 넘어가는 걸 중요합니다. 근데 나머지 선수들 보면은 뭐 우즈벡 같은 경우에도 사우디를 잡고 이겼는데, 사우디하고 우리나라와 이제 준결승 치르고 그런 다음에 나머지 경기는 결승전만 한 발짝만 다가서면은 이제 앞으로 중요한 건 이제 우승이 눈앞에 두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제 원하는 건 이제 마지막 목표만 달성해야 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 대표팀이 이제 앞으로 한 발짝만 더 다가가면은 이제 한일전만 잡으면 이제 우리가 바라는 건 이제 우승, 그리고 금메달까지는 코앞에 두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페이스를 평정심으로 유지하면은 그나마 괜찮을 것 같고, 그래야 우리가 상대가 또 도발에 넘어가면은 우리는 그냥 평정심으로 참아야 될 줄 알아야 됩니다. 참고 넘어가 주는 것도 답이지만, 근데 여기서 상대가 또 도발에 나오면은 절대 이러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만약에 여기서 우즈벡이 지금 폭력 축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침대 축구식으로 대결해야 됩니다. 중동 팀도 침대 축구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도 K 축구의 침대 축구라고 하면은 이해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뭐 중국 애들은 경기 상황에서는 잘 몰라갖고 하니까 8강에서 운 지질이 없게 그렇게 뭐 대한민국한테 상대해봤자 몇 날 며칠 걸려봤자 우리한테는 잽도 안 돼요, 진짜. 중국은 어차피 한 골도 못 넣고, 경기 상황에서는 한 골도 못 넣고, 이러니 대한민국이 중국을 상대로 이겨갖고 하니까 중국은 오히려 부들부들 떨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국경일라고 해도 우리는 마지막 추석 명절이기 때문에 그렇고, 근데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거 우리밖에 없으니까,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우리 남자 축구 대표팀은 진짜 중국을 멋지게 승리해갖고 준결승 우즈벡과 이제 수요일날에 대결하고, 그런 다음에 나머지 경기 어떡하겠어요. 결승만 가면 끝이고, 이제 원하는 건 다 채웠으니까, 목표 다 채웠으니까 이제 돌아갈 일만 남았겠죠. 이제 나머지는 결승전 끝나면 시상식 하고
금메달까지 목에 걸면 이제 남은 목표는 다 채웠고 이제 한국으로 귀국한 1만 남았습니다. 이러면 대한민국 대표팀은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의 금빛 환영만 이어질 것 같아요. 환영식만 해갖고 하니까 이제 뭐 아시안게임 금메달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으로서 아시안게임의 상관왕까지는 앞으로 이제 딱 한 경기만 아시안게임 우승만 이제 한 경기만 다 잡으면 우승을 이제 목표로 컴플리트죠. 미션 컴플리트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8강전 이제 중국전 잡았으니까 좀 잠깐 좀 쉬고 나서 이제 준결승을 앞두고 있으니까 준결승 대비해갖고 이강인 선수는 일단 선발 쓸지 안 쓸지 모르니까 아무튼간에 이제 8강전은 이제 끝났지만 준결승전은 일단 잠깐 좀 휴식 좀 가지고 난 뒤부터 휴식 갖고 이제 어느 정도 수요일 날이 되면은 화요일 날인가 그때 아마 다시 준비해갖고 수요일 날에 이제 또 경기 잘 치러지면은 우리는 무조건 결승까지는 앞으로 한 발짝만 더 가면 끝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뭐 대한민국 대표팀 그나마 인정해줄 건 인정해줘야죠. 우리가 이겼으니까 뭐 중국 애들은 한 골도 못 넣고 하니까 이러니 우리한테 도발을 안 넘어갈 수 없죠. 왜냐? 중국은 그래도 카타르한테 이겨갖고 하니까 우쭐거려갖고 대한민국 대표팀한테 2대0으로 찌발려갖고 하니까 발리지 못한 새끼들이 거의 뭐 중국 애들은 그냥 무서워서 도망갈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냥 뭐 중국 애들은 공격도 못하고 수비도 존나 못하고 너무 못하는 게 있어요. 중국 애들은 솔직히 말해서 중국 선수들 보면은 공격도 엉망이고 수비가 제대로 다 죄다 무너지고 골키퍼도 제대로 잘 막았는 데마다 하필 여기서 알까기한 식으로 이어졌다가 대한민국 대표팀한테 2골이나 얻어 처먹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없잖아요. 솔직히 중국은 어차피 대한민국한테는 이기지 못해요. 못 이겨요 진짜. 6월 A매치 평가전 보세요. 대한민국은 중국한테 이겼고 그리고 두 번째 날에는 중국이 이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또 8강에서는 중국전 잡고 2대0 승리. 그럼 이제 나머지 합산으로 하면은 2승 1패입니다. 아무튼간에 우리가 이제 컨디션 재정비만 잘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제 준결승만 잘 준비해갖고 수요일날에 어떻게 해서든 우즈벡만 잡고 결승만 가면은 금메달까지는 앞으로 이제 금방 다가서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대한민국 대표팀 너무 멋있었고 진짜 멋있고 너무 진짜 잘해줬습니다. 이제 나머지 결승전, 준결승전 이제 우즈벡만 잡고 결승전 한일전만 잡으면 이제 우리는 모든 일도 이제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 돌아올 일만 남았으니까 앞으로 이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이깁시다 진짜. 마지막 부탁이니까 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제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대표팀이 이제 막바지가 될 것 같긴 해서 이제 열심히 싸우면 우리의 눈앞이 다 올 수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 대표팀 이제 황선홍 감독은 우리 선수들한테 자랑스럽단 말밖에 안 할 수도 있어요. 자랑스럽단 말밖에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싸울 수 있는 분위기도 있고 그래도 잘할 것 같아요. 진짜 잘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 마지막 명절 이제 끝났지만 이제 마지막 명절 끝났고 이제 내일은 이제 평상시로 이제 돌아가서
이제 평상시로 돌아가면 이제 일상으로 이제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 마지막 명절 잘 보내시고 이제 수요일 날에 4강전 대한민국과 우즈벡 경기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